네, 여러분, 이제 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 우리는 법에서 자기 주식 취득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하고 미리 그 주총의 결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관으로 이사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거고 어, 중요한 내용이 또 뭐냐면 그 배당 가능 이익을 어떻게 해요? 초과해서 음, 초과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한 341조의 이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이거 340, 4조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의 합병 또는 자기 주식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이렇게 되겠죠. 예, 회사의 합병, 자기 주식 전부의 회사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했을 때 이 양수는 전부를 해야 돼요. 이제 합병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잘 보세요. A 회사, B 회사가 이제 합쳐가지고 합병을 해요. 그래서 이제 A 회사가 된다. 또는 A 회사가 이제 B 회사 합쳐서 B 회사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이제 우리가 흡수합병을 하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 회사가 이제 합쳐서 이제 B 회사 합쳐서 이제 A 회사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존속돼서 이제 아니, 흡수돼서 없어지는 B 회사의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B 회사의 주주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진짜 목약 7이 들어와도 A 회사와 합치는 건 싫다. 내 주식을 난 팔겠다. 니들이 사라. 이게 B 회사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B 회사는 이 주식을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럴 때 B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 목적이 어떨 때 합병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할 때 채권자의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받으면 이거 상담한기에 처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 A 회사가 이제 B 회사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해요. 야, 너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왔으니까 돈을 갚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B 회사가 자산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없어. 오로지 A 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남은 게 A에서 너네 회사에 이제 경영권을 이제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권은 관심이 없고 너 이걸 내게 주겠다. 받아라. 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지? 왜? 그걸 또 받아야지.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 그 회사의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합병, 그 다음에 정부의 양수, 그 다음에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단주 처리. 우리 계속 배웠죠? 단주 처리. 이제 우리 쪼가리다. 한 주가 안 되는 주식을 단주를 하죠. 그래서 단주 처리 시에 상당 시기에 처분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다섯 주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뭐가 됐어요? 두 주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9주 합쳐서 그럼 나머지 0.5주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0.5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회사가 가져와서 소각해버려. 다음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 여기 했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에 이렇게 이렇게 배당 가능 이익이 있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요,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 공익권도 없습니다. 즉, 의결권도 없어요. 자의권, 뭐, 당연히 없지. 전반적으로 뭐가 되냐? 다 휴지가 된다, 휴지. 예.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냐? 일정한 경우에 소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라,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처분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네. 우리가 이제 대체자표, 우리 BS라고, 우리 재무상태표라 그러죠? 그죠? 재무상태표. 재무 현황표, 상태표, 상태표라 그러잖아. 바뀌었잖아,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차변,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자산. 이게 부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자본금은. 이걸 왜 하냐? 우리 나중에 자본금하고 준비금을 공부할 겁니다. 그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본은 자본금하고 준비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준비금을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이걸 이제 저축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정 이미 이제 준비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대차 대조표에 이제 다 포함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본은 자본금하고 준비금이 있다. 그래서 이 대변에는 부채도 적고 자본을 적고 자산을 적는데 그럼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본하고 이거. 알았죠? 이 자본은 우리가 순재산이라는 거야. 자본. 순재산.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주식 양도 및 자기 주식 취득인데 두 번째 테마. 왜 이렇게 했지? 이건 좀 제목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뭐 여러분 뭐 그냥 그대로 해도 되고 상호주 소유 제한. 음, 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요거는 저번에 했습니다. 주식의 선입취득.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번 타임은 이제 주로 이제 상호주 소유 제한과 주식 양도 방법에 대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차원을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상호주 소유 제한이다 이 말은 상호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뭐 삼성, LG 그런 상호가 아니라 상호 서로 A도 B도 서로 주고받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상호주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모자 관계가 성립했다. 상호주. 자, 그래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 배웠죠. 모회사, 자회사, 지배회사, 종속회사 이런 말씀 드렸죠. 예를 들어서요. 1번. 1번. A회사,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취득할 수 없어요. 이거 다 배웠잖아. 지배회사, 종속회사, 회사의 종류에서. 그죠? 네, 우리 앞으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A회사, 모회사가 50%할 수 전제하에 예, 또는 C회사가 있어요. C회사. 자, 모회사 있고 자회사. 전제, 요 전제하에 또 C회사가 있어. 그래서 이거 보시면 A회사가 C회사 주식을 22% 가지고 있어. 그럼 얘하고 얘하는 이제 모자 관계가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봐봐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회사가 얘 21% 가지고 있고 알고 보니까 나의 자회사인 B가 또 이 회사에 대해서 32% 가지고 있어. 이럴 때는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네. 알겠습니까? AB가 모자 관계인데 얘도 얘를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어. 그걸 합쳐보니까 이게 50%가 넘네. 52%잖아. 52%.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럴 때 C회사도 요 자회사의 모회사가 되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해됐죠? 예, 이런 것도 잘 이해합니다. 경우의 수를. 그 다음 보세요. 또 세 가지 꼭 기억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A가 모회사고 B가 50%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C가, 요 손해사의 경우, 이러한 경우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모자 관계일 때, 예, 이 모자, 그 모자 관계가 아니면 취득할 수 있겠네. 그렇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못 갖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직접적인 모자 관계가 없는 경우도 가질 수 있어. 어떻게? A하고 B가 이렇게 모자 관계인데, 얘가 얘를 따로 20%, 얘가 따로, B가 따로 30% 했을 때, 다 합쳐봐. 50%지. 이런 경우도 이게 모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C는 어떻게 해요? 이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던 걸.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이야. 이걸, 알았죠? 이럴 때 할 수 없다. 모자 관계야, 뭐, 이거 뭐야, 이거 손해사란 말이 없잖아. 손자회사란 말이 없잖아. 이해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CF 보세요. 상호주 소유 제한의 내용에서 원칙, 모자 회사 간에는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회사, 모회사가 B회사, 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몇 프로 초과해야 된다? 50%를 초과해. 알았지? 예, 그럼 50.1, 50.000001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50%를 무조건 50%는 안 돼. 50%를 가지고 있다면 틀렸어. 50%를 뭐 해야 된다? 초과해야 돼. 다 틀려요. 다 틀려. 예, 50% 초과해야 돼. 하는 경우 B회사는 A회사 주식을 원칙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 B. A회사와 B회사가 C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50% 초과했어요. 이렇게 A회사와 B회사 합쳐가지고 이렇게 초과를 했다. 하는 경우 C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여기서 아까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거 봐. A회사 여기서 전제 조건은 A회사와 이 회사가 모회사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 다음, A회사가 B회사의 발행 주식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럼 뭐예요? 이제 모자 관계가 성립됐죠? B회사는 C회사의 발행 주식을 50% 초과했다. 그러면 B회사도 모회사, 얘 자회사. 그럼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자 관계 손자회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C회사는 A사의 손회사이고 B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A회사 및 B회사의 주식을 절대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원칙이야, 원칙, 원칙. 이해됐죠?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 어려운 거 없죠? 그 50% 초과한 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예외 보면 모자 관계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된다. 자, 보세요. 주식의 이제 포괄적 이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보세요. 주식회사의 포괄적 이전, 나중에 배우는데, 이럴 때는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그, 그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 포괄적 교환과 이전은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가 되는. 자, 이거 이제 완전이라 말하면 100%죠. 100%. 자, 보세요. 잠깐만, 뒤에 있을 건데, 잠깐만요. 뒤에. 잠시만요. 이게 나온다. 여러분들, 73페이지에 나와. 자, 봐요.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세요. 비발행회사의 주식 정보를 A회사에게 이전합니다. B회사의 주식을 다 A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A회사는 B회사의 주주에게
서로의 발행하는 A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이 교환하는 결과 B회사의 주주는 A회사 주주가 되고 A회사는 B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됩니다. 이때 A회사 완전 자회사, 완전 무회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일단은 봐봐봐.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하고 다시 할게요. 음, 교환이라, 교환. 이제 모회사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야. 이제 교환이란 말은, 이 B회사가, 자, 보세요. 완전 B회사의 주식을 이쪽으로 다 옮기는 거야. B회사의 주식을 이전한다. A회사에. 이 교환이야, 교환. 이전이 아니라 교환이야. 바꾸세요. 그래서 이 회사의 B 주식을 다 이쪽으로 옮겨. 그럼 여기 주식이 있어, 없어? 없어. 이때 A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이쪽으로 싹 옮기는 거야. A의 주식 이전되는 거야. 그럼 사실은 여기에 이제 어떤 B 회사이지만, B 회사이지만, 여기는 이제 B 회사의 주식이 여기 이전돼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크기로 말하면, 여기는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칠판을 못, 자, 보세요. 예.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예. 이제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몽땅 가지고 와.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그럼 여기다 이제 A 회사 주식을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잠식됐어. 몇 프로? 100% 됐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회사인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A 회사 주식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원래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원래는 모자 관계 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주식의 교환이 있을 때, 이전이 있을 때, 합병이 있을 때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이게 B회사가 A회사 주식을 이전하면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취득한다. 이전하는 게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자, 그다음에 권리 실행 시에, 아까 했죠. 권리 실행 시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아까 채권자의 지위를 했잖아. 돈 받을 게 있는데 가니까 우리 회사 주식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라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어떻게? 그래서 모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해야 돼. 자회사가 모 회사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자금에 달립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네 회사 주식을 줄 테니까 받아라. 내 회사의 주식을. 너네 회사 주식 옛날에 여기 왔던 거 있지? 이거 줄 테니까 받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외적으로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지 위반했을 땐 다 무효예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도 예외적으로 어떻게 참 자회사도 예외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모자 관계란 말은 50% 초과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모자 관계가 없는 회사 간에는 서로 이제 주식을 서로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있어요. 이해됐죠? 주식의 상호 보유 자체는 인정되면서 발행 주식 총수의 10% 초과한 때는 그 의결권을 제한되고 통지 의무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보세요. 상호주 허용.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 주식을 10% 초과하는 경우 50% 아니잖아요. 의뢰사가 가지고 있는 갑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 갑회사, 의뢰사가 서로 10% 초과할 때는 서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뭐야? 갑회사가 13% 가지고 있어요. 달러가 아니라 13%. 갑회사가 을회사의 13% 지분을 어, 소유하고 있고, 을회사는 갑회사의 12% 지, 12%의 12%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요거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서로 10% 넘잖아. 그지? 서로서로 10% 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이격권을 행사하지 못한 거야. 10% 넘었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이런 경우에요. 아, 그러면 갑도 을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을도 갑의 주식을 가질 수 있다. 상호주다. 이게 상호주야. 이게 만약에 이제 50%가 일방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돼? 모자 관계 된다고 했잖아요. 모자 관계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한 회사가 어떤 다른 회사의 비회사의 발행주식 10% 초과하는 경우, 소, 소유한 경우,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 초과해서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이 다른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뭐 어떻게, 이 10%를 맞추던가 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예. 모회사와 자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합해서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을 10% 초과한 경우가 같다 이 말입니다.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10% 초과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어떻게 해요? 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다른 회사 B회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의 방법이 있는데 기명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권 교부만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양도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표시만으로 한다 했어요. 후에는 교부를 합니다. 알았지? 예, 다 했어, 이거.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의 양도의 대항 요건, 지명채권의 양도 방법을 취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의사표시를 통지해줘야 되겠지. 그럼 회사는 승낙을 하겠죠. 아까 했어요. 양도의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통지, 이 회사의 승낙을 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안 발행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확정 일자에 있는 증세에 의한 통지와 회사의 승낙 이런 것이 상당하다. 이 말은 얘가 주권이 없기 때문에 A에게도 팔 수 있고 B에게도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서로 자기가 주주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확정 일자에 있는 그 증서에 의해서 다투라 이 말입니다. 주식 발행 사항 후에 주식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이 있는데요. 예. 기명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인의 성명 주소를 주소명부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의 개설해. 알았지? 예. 주권 발행 후에 어떻게 내가 받았을 그럼 회사에 명의 개설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항력, 추진력, 면책력이 인정되는 거야. 이 주주명부에 기재되면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주는 아, 좁은 의미로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결과로 양도인에게 신조 배정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익 배당 등의 수정의 기한에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실기주란 말은 명의 개설을 하지 않는 주식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줍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권리주는 뭐야? 주식 인수인이 갖는 주식을 말했죠? 예. 이해되시나요? 예. 명의계에서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여기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확정 일자있는 증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제 얘기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 제가 이걸 지워버렸어요. 어디였지?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또 사람을 왜 그러면 제1양수인이라 그러고요. 또 사람을 제2양수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B는 이렇게 했을 때 A가 어떻게 해요? 알려주겠죠? A가 승낙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예. 그럼 A는 누가 되는 거냐? 이럴 때 채무자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채권자가 두 명이야. C와 D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되냐? A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되냐? 다 빌려가지고. 이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이럴 때는, 예, 특정 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음. 이걸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거 똑같은 거야. 얘가 병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값이 승낙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 의리, 정, 또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중 양도가 돼요. 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야. 예,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은 이제 병에겠지만 이게 또 이제 주식을 또 팔아먹었어. 주권이 없다고. 어떻게? 양도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에게 또 팔고 얘에게도 팔았어요.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랬을 때 그러면 주주가 병이냐 정이냐 했을 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한다. 서로 을과 병은 자기가 확정일자 증서에 의해서 통지를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게 의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주식에 관한 내용과 주주권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 이제는 이제 좀 어려운 게 이제 넘어왔고, 이제 또 새로운 주제가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뭐 주주총회, 이사, 뭐 감사, 뭐 준법 감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고, 또 새로운 테마로 우리가 또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고 궁금한 점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